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볼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가격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자, 실시간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2040선이 지금 살짝 이탈이 됐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를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2056부터 2039까지 빠져내려옵니다.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조차 없고요.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급락장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우리 시장에도 강하게 엄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경기 역시 지금 마이너스 경기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디플레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또 위축되는 모습이죠. 자연스럽게.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3,789억 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개인이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2,290억 원, 외국인은 1,678억 원을 팔고 기관은 연기금이 1,24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까지 열심히 사던 연기금이 조금 스탠스를 바꾸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26, 더 이상 빠지진 않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626과 63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 차례 반등 시도하다가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지금 두 차례 꺾였습니다. 지수 자체로 보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 꺾여 내려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671억 원 개인이 순매수,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투신이 1억 원 사주긴 하는데 투신도 곧 매도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 추세면 지금 매수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죠. 1204원대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환율이 1200원대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강하게 달러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3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반가운 공휴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쉬어가는데요. 휴장일을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에스모, 오성첨단소재, 좋은 사람들, 플리토, 마지막으로 라닉스입니다. 며칠 전 전해드렸던 에스모 얘기를 오늘 다시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모는 현재 전날 대비 급등하고 있는데요. 2,255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 11시를 조금 앞두고 상승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2,360원을 터치했습니다. 에스모가 100억 원의 추가 시비 발행을 결정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최대 주주인 루트원 투자조합의 조합 해산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 중이었죠. 오늘 개장할 때만 해도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나흘 만에 주가가 73%나 증발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중 상한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스모의 등락폭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를 만나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북 관련주, 특히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전날 대비 20% 넘게 올라서 4,4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꾸준히 오르다가 2시를 기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최고가는 4,550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장기간의 물밑 협상 끝에 오는 5일 실무 협상 재개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 확정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좋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남광토건, 인디에프, JST나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북한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빅텍, 퍼스텍 등 방위산업주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자동차 통신 솔루션과 보안 인증 솔루션 개발업체인 라닉스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5% 이상 올랐습니다. 9,000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최저가는 8,520원, 최고가는 10,000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미국 앱티브의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반색을 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과감한 미래차 투자 행보에 미국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어제 미래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는 R&D와 보급 사업 분야에 올해보다 64% 증가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라닉스를 비롯한 코리아 FT, 대성 엘텍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의료용 대마 효과를 입증하면서 급등세인데요. 전날 대비 5.33% 올랐습니다. 2,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전장에서 최고가 2,96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마 관련 사업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 대마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하원은 대마초가 합법인 주 내에서 관련 사업체 은행 거래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대마 사업 수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카이스트 연구개발팀과 함께 의료용 대마 효능 입증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이 연구팀이 뇌질환 분야의 의학적 효능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언어 빅데이터 전문기업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는 현재 전날 대비 26% 급등했습니다. 2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10시부터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 최고가 23,05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플리토가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의 바이트댄스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AI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데요. 비교적 짧은 길이의 동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어플 틱톡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리토는 앞서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언어 데이터를 공급했는데요. 이 틱톡과의 협업은 데이터 판매뿐 아니라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좀 낙폭이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동반 순매도가 일어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40선을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630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미국의 어떤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식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는 국민연금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에 어떤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차익 매물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코스피의 어떤 그 전에 지수를 짓눌렀었던 해외 쪽의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오늘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협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뒤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리 나와주면서 남북 경제 협력 경협주들이죠. 뭐 좋은 사람들, 인디F, JST나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8월 말에 뭐 8만 5천 주가가 지금 10만 원을 넘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의 어떤 상승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뭐 평가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멀리 봤을 때도 이 내년 1분기부터 이 MLCC에 대한 가격 회복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5G죠. 5G 스마트폰과 폴더폰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할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하이엔드 부품 쪽의 공급이 증가하는 부분에 실적을 올해를 좀 바닥으로 좀 시장에 좀 평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영업이익은 1,600억을 넘길 것으로 보여지면서 작년 대비해서도 6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0만 6천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식 대표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일단은 오디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언급한 가격 대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수익권으로 전환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디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4,720원짜리. 그래서 이미 이제 저로 인해서 매수를 좀 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4,72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올 경우 우리가 평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가치 1,171억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는데 다시금 2분기 때부터 수익 구조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의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 하락력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서 시장 회복할 때 가치금 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가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4,720원짜리가 추가 매수짜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 수급상 일단은 내일까지, 금요일까지도 조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디텍도 만약에 시장에 추가 조정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같이 조금 더 밀리면서 4,720원짜리까지 줄 거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 MBM으로 인해서 돼지열병 관련 주로도 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파주 쪽에서만 발병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충청도 쪽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전파가 만약에 돼지열병이 발병이 된다. 그러면 또 이 오디텍 같은 경우 또 관련 이제 사료주들도 상승력이 또 한번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 돼지열병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로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급등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다 보니까 평단을 만들면 시장의 회복이 나올 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링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안철수 관련 주로도 좀 엮여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죠. 10월 9일 날 출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 정계 복귀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링네트가 전일장에 상승력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다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게 일단 현재 관점이고, 지금 이 안철수 관련 주들 중에 링네트가 나름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실적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을 보면은 2018년보다 2019년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올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560억인데 시가총액이 700억으로 시장에 부각은 받고 있지만 크게 부각받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정도 수준에서 한번 소액으로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금요일 날 시초가가 금일 종가보다 떠서 시작한다면 홀딩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종가에 공략했는데 금요일 날 만약에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전량 매도하고 더 밑에 자리를 기술적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했을 경우 금요일 날 시초가 떠서 시작하는지 떠서 시작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매도할지 홀딩할지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짧게는 4,800원이나 5,000원 정도 수준, 조금 길게는 5,3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어차피 금요일 날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 4,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푸드 계열 회사들 중에 가장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2019년에도 이어질 모습이고, 순자산 가치는 2,24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56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좀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돼지열병이 좀 국한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금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려 놓으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건들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만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한 5,350원짜리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5,350원짜리. 지금 현재 신규는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라. 왜? 평단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잡으신 분들은 5,350원짜리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 이 상태로 평단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만약에 끌고 가신다면 또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돼지열병 이슈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 정도에 이제 또 정치 테마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가 이런 이슈들로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가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족 시푸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JC 케미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서 정유사와 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의 새로운 품질 기준을 고시하고 전국의 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바이오 중유 연간 생산량은 200만 리터 수준이지만 그동안 화력발전소 5기에서만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서 연간 소비량은 50만 리터에 그쳐왔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서 친환경 원료로 분류가 되는데요.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데 가장 큰 장점은 원료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종류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서 바이오 디젤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최근 3년간 매출은 이제 2배로 증가했는데 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친환경 바이오 중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증가세는 계속 더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보역에는 이제 팜동장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8월 26일 발표한 수도 이전 지역은 쿠타이 카르타느 가라군이라는 곳인데 JC 케미칼 팜동장이 바로 신수도 이전지 내에 있게 되어서 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사의 팜동장은 현재 사업 허가와 구역 허가를 취득한 상태로 담보 설정 및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유한 1만 3,100헥타르의 토지로 인해서 최소한 900억 정도 이상의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이익과 더불어서 투자금 회수가 되죠.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월봉상의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지금 추세선 상단을 뚫고 갔다가 지금 잠깐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자리가 또 8자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3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제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제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비주얼 이펙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업체인데요.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5G 갈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AR, V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XR, 곧 Extended Reality 이런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CG, 또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제휴 및 이에 따른 매출 기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난해 5월 VFX 전체 공정 오디트를 통과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곧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인터넷 TV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비주얼 이펙트의 시각적인 특수 효과 제작의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로 특수 효과를 담당해 왔는데요.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등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의뢰로 AR, VR 등 실감 미디어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위제윅 스튜디오의 콘텐츠 독점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런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OTT 플랫폼으로 이제 변화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수혜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제 드라마 편성이 늘면서 SF와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될 텐데요. 이러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에 영상 구현을 위한 CG와 비주얼 이펙트 작업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제 안방 시장 진출이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대두가 될 것인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 에이스토리 집돈 4%도 취득하면서 이와 같은 드라마 특수효과 사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18,600원, 선저가는 15,7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재차 추천했던 가격대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18,600원의 목표가 설정을 하고 선저가는 꼭 15,700원을 기억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STI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STI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그리고 웨 시스템, 이거는 세정, 식각, 현상 시스템인데요. 특히 이제 웨스테이션 부문 중에서 TFT LCD용 식각 시스템, 이것은 이제 디핑 방식의 특허권 관련해서 보유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확보한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3D 프린터 등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는 각종 화학약품에 사용되는데요. 이 약품들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돼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동화한 것이 바로 CCSS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 화학약품 공급 장치 부문에서 약 4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역시 동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723억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지난달 23일 체결을 했는데요. 이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25% 규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약 체결 전으로 주가가 20%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90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를 시작한 용인공장에서는 CCSS의 증설 외에도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목표가 18,200원을 설정했던 후에 18,400원까지 상승하여 목표가는 달성하였으나 눌림목을 형성하는 지금이 또 재차 매수 적기라 판단하여 다시금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월봉의 기준선 자리까지,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리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8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STI까지 세 종목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픈 베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보합이네요, 지금? 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짝 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요? 네, 매도. 안 움직이니까? 네. 이제 짧게 그리고, 진짜 가져가시네요. 네, 그리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면 됩니다. 언제요? 굳이 다시 이거요. 기술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한 대략 3,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력이 일단은 금요일 날까지도 이어질 모습입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의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중무역 분쟁 얘기가 그쵸? 지금 이제 결과로 네. 나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 미 시장까지 동반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움직일 경우에 일단 매도를 하고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면 됩니다. 3,000원 정도의 재접근 네. 1차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링네트입니다. 같은 섹터인데요. 일단은 이것도 안전이원. 그렇죠. 이것도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시초가가 떠서 시작해야 홀딩 유지가 되는 거고 떠서 시작하지 못하고 금일 종가 정도 수준에서 시작되던가 아니면 내려서서 시작되면 전량 매도하고 기술적으로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갖춰야 된다. 마찬가지로 링네트도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업체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만약에 현 시장 하락력과 물려서 들어가면 링네트는 현재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안 움직이면 빨리 청산한 다음에 밑에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전략. 어차피 지금 시장도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억지로 버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링네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고 사실 정치 테마주 살짝만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가 한동안 움직이다가 또 잠잠해요 지금. 네, 어떻게 지금 계속 내년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일단은 현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 하락세가 시장 하락세가 조금 이제 멈칫하고 시장이 좀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다시 또 기술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개별 이슈 종목 아니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던 소형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지금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나는 시장도 빠지는데 정치 테마주나 매수해서 그냥 버텨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장이 좀 돌아서려는 분위기가 돌 때 그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올해부터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초반 정도부터 접근을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시장 빠지면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다. 그렇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마태 대표는 JC케미칼 추천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JC케미칼 최근에 한 달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보유 가치, 인도네시아 판동장의 부동산 보유 가치, 또 현금 확보에 대한 기대감 900억 이상의 현금 확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목표가 7,500원을 제시해드렸고 9월 30일 월요일 날짜로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7,500원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오늘 다시 7,000원 초반의 눌림목에서 재추천을 했습니다. 이번에 목표가는 이제 8,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제가 8,000원을 설정한 배경은 뭐냐면 지금 월봉상에서의 그런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16년도에 고점이 8,300원대, 그리고 2011년도에는 9,9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의 그런 추세선을 지금까지 그어보게 되면 이번에 9월 달에는 그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추세선을 돌파하고 잠깐 눌러주고 있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라면 앞자리가 다시 8자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8,000원으로 설정했고요. 또 8,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8,35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다시 또 9,000원대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1,800원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이런 부동산 보유 가치에 대한 기대감, 이 밸류에이션에 적용이 안 된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1,500억은 저는 적정 평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그 부동산 가치가 뛰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밸류에이션이 더해진다 그러면 8,000원을 넘어서 9,000원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8,000원 목표가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JC케미칼 단기적인 목표가 8,000원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다시 JC케미칼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눌러주고 또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달성했으므로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서 다시 앞자리 7자를 8자로 바꿔보는 데까지 재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2번 연속 도전인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징주들 바로 이어갑니다. 일단 박정식 대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이제 흐름의 특징이죠.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 올라가요. 반등력이 나오는. 강하게. 그렇죠. 앵커님이 투자하시려고 했던 에스모 같은 것도. 그냥 좋아 보인다고요. 네. 예. 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데 지금 이 들어오시네. 블러썸 예. MNC.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좀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반등력이 나타나는 종목들 중에 그나마 조금 재무구조가 양호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부자재 전문업체 메이크업 스펀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현재 지금 재무구조를 보면 흑자는 그렇게 크게 내지는 못하지만 그 큰 폭의 또 적자도 아직은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순자산 가치가 한 666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24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재무구조가 그 중에서 제일 양호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특징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하락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이 회사가 대략 500억 정도의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행가액이 10,000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500억이잖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729억인데 시비 발행이 50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강력하게
하락력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썸 MNC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상장된 후로 계속적으로 안 좋게 발표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장시키려고 실적을 부풀렸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블러썸 MNC가 실적만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회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원래 6,300원 정도, 자, 이 대등적 수치죠. 여기서 짧게 공략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리기는 조금 어렵다.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캔들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캔들 대응할 자리가 대략 7,680원인데 오늘 종가가 7,650원으로 지금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얘를 매수하셨을 때 그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오늘 종가보다 떠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홀딩 유효가 됩니다. 떠서 시작하면서 7,65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떠서 시작하지 못하고 시초가가 아예 7,650원 밀려서 시작한다든가, 오늘 종가 정도 수준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는데 바로 밀리면서 650원 밑으로 밀린다든가,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매도. 근데 그러지 않고 650원을 지켜주면서 시초가가 떠서 상승이 나오면 짧게 더 보는 거죠.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초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짧게 볼 수 있는 자리가 9,600원자입니다. 9,600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캔들 매매, 중요 가격 자리에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죠. 오히려 제가 아까 언급드린 뭐 저평가주, 실적주, 이런 것들을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더 좋은 결과를, 그 돈을 잃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블러썸 MNC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주마태 대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네, 오늘 특징적으로 눈여겨보게 된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아까도 잠깐 소개됐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광학용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급등했던 것은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돼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급등이 났는데요. 의료용 대마 성분이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질환을 최대 80% 지연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오성첨단 소재를 매수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봉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 요령이 나올 수 있는데, 8월 말에 급등이 나왔다가 눌러주고 재차 오늘과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저항대는 주봉에서의 120선 저항이 보입니다. 3,000원부터 3,050원 사이가 될 텐데, 오늘 고점이 2,995원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자리수 저항 때문에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2,000원을 향한다? 그러면 1,990원대에 매도가 맞는 거고, 또 2,000원대에서부터 3,000원대 향한다 그러면 2,990원대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러한 자리수 저항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440억, 전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7억, 현재 시가총액 1,500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마리화나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상승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2,70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금 어제 장대 양봉 형성했던 중간 가격인 2,200원대를 무너뜨리면 또 2,000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절 라인은 2,2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자리수 저항 때문에 밀렸던 2,995원짜리, 그 자리를 넘어서서 앞자리를 바꿔서 3,00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1차적으로 3,050원 부근에 있는 주봉 120선에서 부딪히고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저항 바디는
3,050원, 3,000원을 돌파했을 때 3,050원, 2차 저항마디는 3,500원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제 2,200원, 아까 말씀드렸던 2,200원을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 벌써 지나고 있네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번님의 CJ시푸드 3,60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박정식 대표께서 시푸드 전문이잖아요, 또. 네. 어쩌다 보니 전문이 되셨잖아요. 예. 일단은 시푸드 쪽에서 이 CJ 시푸드가 일단 대장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움직이는 것도 가장 빠르죠.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630억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 CJ 시푸드 3호 원목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고 좋은 회사지만 일단은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돼지열병 이슈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 국한적으로 뭐 파주나 그리고 연천이나 아니면 광화도군 이런 쪽에서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되는 거지. 자,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데 또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게 된다면 이 돼지열병 관련주도 또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3,000원짜리가 중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등을 좀 기대해 봐도 됩니다. 만약에 반등이 잘 나온다면 3,500원 정도의 매도를 고려하셔야 돼요. 물론 매수가가 3,600원이라 3,500원에 매도를 해도 손실이겠지만 근데 여기가 또 중요 저항자이라서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3,500원까지 바라보시고 만약에 3,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전량 손절하시고 기술적으로 2,450원짜리 내지는 2,760원짜리에서 캔들 매매로 기술적으로 다시 재접근하는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3,000원 손절 그리고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3,500원 매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시푸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파마 3509번님께서 12,0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에스테파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작년 9월께에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오셨을 것이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9,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던 것은 동사가 돼지열병 치료제 백신 원료를 갖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차트만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에서 120선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리 두 가지 자리에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700원대요. 대인데 만약에 7,400원을 밀리게 되면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5,000원대까지 견디신 분께 또 그 자리에서 손절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120선과 240선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휴일이고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된다 그러면 휴일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는데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또다시 재차 상승의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휴일 이후에 상승이 나와서 8,3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9,000원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딪힐 수 있는 저항 마디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주봉에서의 120짜리가 이제 1,300원이 되겠고 1차,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2,600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원, 최종적으로는 12,6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항선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2074번님께서 189,5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한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룹주들에 비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 그룹주들 중에 가장 고평가는 호텔신라죠. 근데 삼성 SDS가 그 다음으로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실적도 실적이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삼성 SDS가 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뭐 사물 인터넷, 보안 이런 쪽으로 좀 이슈가 다 엮이거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좋으니까 시장에 부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2배 이상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시장이 조정력이 나오면은 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18만 9천 원짜리가 지금 매수니까 물리지 않으셨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기술적으로 파동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잡아보면은 지금 19만 2,800원, 그러니까 19만 2,500원이죠. 19만 2,5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를 올라타지 못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바로 상승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에 금일 이 19만 원보다 시초가가 떠서 즉 이 중요 자리 19만 2,500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홀딩을 하시는 것이고 금요일 날 19만 원 밑으로 밀리면 빠르게 매도하고 그 밑에 자리를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대로 밀릴 경우 빠질 수 있는 자리가 17만 8천 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상승력이 안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고 17만 8천 원 자리를 기다렸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35.83포인트 많이 빠지네요. 1.77%나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56부터 2034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반등 전혀 없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도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4,771억 원, 기관 외국인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쌓이네요, 오늘. 기관이 현재 3,100억 원. 이 가운데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다 빠집니다.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2~3%씩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6위부터 12 종목들도 좋지가 못하죠.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6.32포인트입니다. 5.78포인트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25 오늘 저점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투신 쪽은 그나마 매도로 전환은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14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어제까지 잘 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2% 빠집니다. 그리고 CJNM이 갑작스럽게 빠지네요. 4.66%나 빠지면서 다시 1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KMW도 오늘 조정 나오면서 7만 2천 원대로 밀렸고요. HLB가 1.74%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2.24% 올라가면서 20만 원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휴젤 빠집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올라가네요.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상황과는 스튜디오 드래곤만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7만 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정리하자면 어제까지 올라가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잠시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많이 빠집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급락 마감이 됐는데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우리 시장 생각보다 연휴를 앞두고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7%대 이상 빠지면서 단기는 좀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수급에서 좀 큰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8월달 저점을 잡고 반등하면서 가장 큰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줄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상회하는 기간, 특히 연기금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의 기조를 좀 다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처음으로 한 1,500대 이상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박을 좀 강하게 내붙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그동안 파생, 특히 선물 옵션 쪽에서 강하게 상방을 좀 대응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물에서의 연기금 그리고 파생 선물 옵션에서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옵션에서 특히 선물에서 14,000계약이 넘는 대량의 좀 매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연기금의 한 1,500억대 코스피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모멘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멘텀은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의 모멘텀 좀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하방 기조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물 경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의 제조 PMI 사실 지난달에 한 2009년 이래 한 10년 만에 최저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 달 9월 달에도 역시 이 8월 달 저점을 좀 깨버리면서 시장의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47.8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좀 크게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반올림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번 달 9월달에는 확실히 마이너스 나오면서 2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상당히 드문 경우죠. 십몇 년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깔아치는 하방 모멘텀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상당히 많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 13,000계약 넘는 보시면은 선물에서 13,000계약 정도 넘는 물량을 뱉어냈는데 외국인들이 10,000계약 이상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항상 우리 시장에 좀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은 지난 8월 말 26일 날 보시면 외국인들이 약 17,0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쌍바닥에서의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쌍바닥 만든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고점 2100선 찍고 난 이후에 13,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단일 기간 하루에 10,000계약 넘는 매수나 매도 물량을 보일 때는 반드시 시장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13,000계약 넘는 매도는 우리가 꼭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10월달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봤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을 좀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좀 높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섹터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른 섹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락한 섹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전체적으로 섹터 오늘 상승한 섹터는 없고요. 하락한 섹터는 증권업종이 아무래도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크게 하락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씩 반등, 반락의 구간에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간다는 부분은 역시 좀 반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철강이나 은행 같은 업종들이 선도 업종이 아니면서 후발적으로 낙폭 과대로 올랐던 업종들이 상당히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후발 업종들과 증권 업종 등에서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인 업종 섹터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분석까지 맞춰봤고요. 안타깝게 하락한 섹터만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95%나 빠지네. 장 후반에 더 빠졌습니다. 동시호가에 확 밀려 내려갔습니다. 2031포인트대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1.21%, 코스닥도 동시효과에 많이 밀렸네요. 62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환율은 오늘 종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 후반에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7원 올라가면서 1206원에 정확히 마감이 됩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제 주제 바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죠. 자, 관심 높아지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멘토님,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건가요? 네,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증권회사별로 레포트나 종목에 대한 레포트가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레포트만 한 10건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섹터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선도적인 섹터와 이 테마에 얽혀 있는 섹터들 중에서 이미 지수가 상당한 반등락을 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보다는 레벨업 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미 많이 간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 레벨업 되는 섹터를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자,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상당히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19년도 올해를 좀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한 21%, 영업이익은 전체 한 38%, 선도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상당히 큰 폭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가격적인 부분 메리트는 상당히 남아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연평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보통 연평균 한 18%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섹터에 좀 중요한 변화가 올해부터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지금 아마 마트에 가보시면은, 대형 마트에 가보시면은 새로운 코너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비타민이나 기능성 식품, 뭐 홍삼 같은 부분을 파는 매장이 대부분의 마트에서 다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기능성 식품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기능성 식품을 팔 수 있는 규제가 좀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판로가 상당히 영업망이 크게 구축이 되고 있는 게 올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식품에 대한 표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해인데, 바로 올해가 그 원조의 첫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가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기능성 식품 회사들의 PER을 좀 보시면은 대부분 한 15 정도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10 초반대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증권회사들도 최근에 레포트를 종목별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업종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쯤 레벨업을 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종목별로 보시면은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뭐 콜마 B&H도 있고요. 노바렉스, 종근당 바이오 같은 대형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하나인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TV 광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올 상반기에 규제가 풀리는 법안이 나온 이후에 한번 등락을 크게 줬고요. 이 등락을 주고 난 이후에 밑으로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급등 이후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박스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차트가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인 섹터 레벨업을 앞두고 이 행보하는 구간 안에서 충분히 2차, 3차 상승 레벨업을 노려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식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휴장이고요, 개천절. 금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장이 이제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종목에 이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월달 이후에 볼 수 있는 레벨업 종목이나 턴라운드 종목, 그 테마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 아마 이런 지금 조정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테마나 혹은 턴라운드 기업에 짧게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레벨업 되는 섹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런 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종목은 비중을 좀 낮추시고 좀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으로 좀 만족하시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미투온인데요. 미투온은 온라인 게임, 특히 카드 게임과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서도 카드 게임을 론치를 했고요. 여기서도 풀하우스 카지노라는 카드 게임 관련된 온라인 게임을 론치를 했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이런 카지노나 도박 관련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투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론치했던 게임들이 최근 1년 내에 그 게임 다운 횟수가 상당히 상승권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인수 합병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96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35% 가까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인수 합병 이후에 신규 게임 론칭까지 순조롭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서 수급을 좀 보시면 미투온 같은 경우는 9월달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이후에 보시면 상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들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영업에 대한 부분 실적 개선과 함께 최근에 신규 론치됐던 게임들의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레벨업 혹은 턴라운드를 기대를 좀 하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기술적으로 부분 좀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저점 확인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121선 근처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통은 이제 단발성 상승은 121선에서 시세가 꺾이기 마련인데 121선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1차 급등 이후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이제 행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이 121선을 행보 이후에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될 때 2차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행보 구간에서 지금 시장이 좀 조정권이기 때문에 단일 가격보다는 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해주실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특히 장 마감 이후에 말씀드리는 부분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미리 종목을 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가격적인 대응 전략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개천절 휴장이지만 오늘장 내일장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시장 상황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조정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